네, 지난 시간에 이어 만다라트 플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다라트 플랜은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써서 더 유명합니다. 쇼헤이 선수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코치님을 만나서 그 코치님이 이렇게 81가지 된 키워드를 작성해 보라고 이 양식을 줬다고 합니다. 쇼헤이 선수는 여기다가 중간에 드래프트 1순위라는 목표를 적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재료를 채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적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걸 고민하면서 이 만다라트 플랜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워하시는 게 이 중간 부분에 뭘 채워야 될까를 고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직업에 대한 목표를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내가 돈을 만들어내서 가치 있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고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적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는 직업에 대한 키워드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니콘 CEO라고 적고 거기에 필요한 덕목이나 카테고리들을 적어서 분산을 시켜서 여기서 세부 카테고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어떤 것들이 좋았다. 그래서 나도 이런 재료를 통해서 내 삶을 채우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목표 세우기 왔어요. 이제 목표를 한번 세워봅시다. 지난해 돌아보기에서 설명드린 롤과 셀프를 똑같이 적용을 했고요. 분야와 목표 그리고 롤모델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특이한 점은 장기와 단기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건데요. 장기는 얼마나 도대체 장기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5년에서 7년 정도 후의 미래를 상상해 보면서 적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너무 먼 미래면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 멀기 때문에 목표를 잡기가 힘들고요. 너무 가까우면 또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야에서 조금 발전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5에서 7년 후에 대한 미래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EO 적고 유니콘 대표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내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CEO로 발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적었고요. 단기적인 목표는 1년이 기준입니다. 내가 2019년 말에 적었다 그러면 2020년에 목표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목표를 통해서 이 목표에서 1년 동안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과를 적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1년 정도에 대한 프로젝트를 적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롤과 셀프를 나눠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다. 제가 대학생 1학년이에요. 분야가 이제 학생이겠죠. 그럼 목표가 취업하기겠죠. 취업. 어디 취업하겠습니까? 뭐 공기업도 될 수 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분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목표를 적고 롤모델을 누굴 삼으면 좋을까요? 지금 갓 취직한 선배를 잡으면 좋겠죠. 이 선배를 잡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는 단기적인 목표는 뭐다? 그 선배한테 물어보고 1년 동안 그 선배가 1학년 때 했던 행동들 그리고 뭐 학점에 대한 목표, 어학 공부에 대한 목표를 적으면 좋겠죠. 거기에 대한 롤모델은 세세하게 그 어학에 대한 목표다 그러면 어학을 잘하는 분을 찾아가서 롤모델로 삼거나 학점을 잘 채우는 분을 롤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1년 단위로 쪼개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스케줄러. 자, 목표는 잘 세워놓고 계획이 없다면 또 그 계획에 액션이 없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목표의 중요성은 알지만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이는 목표 설정하는 방법을 모르고 두 번째는 그 목표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시트가 바로 이 그릿 스케줄러고요. 그릿 스케줄러는 이 앞에 작성한 아니면 이 앞에 작성한 만다라트에 대한 목표를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목표를 적고 데드라인을 뭐 2020년 말, 2021년 어디를 다 적고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런 성과를 낼 것인지를 이 활동 부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것들을 채우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한다?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이 활동을 하겠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뭐 어떤 거에 대한 등급을 기준을 정하겠죠. 적고 2020년까지 어떤 등급을 맡겠다라는 목표를 적는다면 활동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전화 영어를 하겠다, 아니면 뭐 어디 영어 회화 모임에 가서 정기적으로 영어 회화를 하겠다, 아니면 회화 학원을 다니겠다가 있겠죠. 그럼 루틴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매일 아침 6시에 전화 영어를 하겠다, 매일 점심시간에 테드를 영어로 감상하겠다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루틴을 잡으시고 그 루틴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배정한 다음에 그 루틴에 대한 일정, 그리고 내 태스크에 대한 일정,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일정들을 1년 정도 채워주시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이 존재해요. 책 쓰는 거에 대한 작년에 목표가 있었고 올해는 책을 계약해서 9월 달에 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데드라인이 그 책을 나오려면 3월 말까지는 원고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원고 작성이고 데드라인은 3월 말로 잡습니다. 활동은 뭐겠어요? 원고 쓰기겠죠. 쓰기인데 이거를 몰아서 쓰면 잘 안 써집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6시에 1시간씩 원고 A4 2페이지 작성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하면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루틴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쪼개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버킷리스트인데,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런 활동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를 적고 이룬 날까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 오프로드로 사막 횡단하기, 그런 것들은 뭐 직업적인 목표도 아니고 어떤 목표도 아니죠. 근데 어디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킷리스트에 적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랑 올해 호주 가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스케줄러와 버킷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리 스케줄러는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들을 적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업적인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활동들을 적는 칸이고요. 버킷리스트는 그거와는 별개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험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적는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꾸준하게 하는 거는 직업적인 부분, 아니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버킷리스트는 한 번 하면 끝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호주 횡단하기, 뭐 번지 점프 해보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어놓고 언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부분인 거고요. 다 작성하셨나요? 더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플래너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